이제 수학 컨텐츠 잠깐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2020년 시즌2가 시작이 되죠. 시즌1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을 진행을 했었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을 오늘부터 시즌2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크는 요렇게 달려있을 거고요. 시즌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요겁니다. 우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어떤 대단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을 잠깐 저번에 살펴보면은 대단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첫 번째 단원이 다항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방정식과 부등식이었고요. 이제 방정식, 부등식은 책에 따라서 나눠 놓는 곳도 있고 해서 이제 저는 나눠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같이 묶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쓰는 교과서가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천재교육이 저거 하나만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고요. 세 번째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 다항식이랑 다항식을 다루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연습을 하고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좌표평면 위에 옮겨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였다고 하면은 1학년 2학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1학년 1학기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4단원부터 있죠. 4단원이 집합과 명제,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고요. 다섯 번째로 함수라는 단원이 있고 여섯 번째로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2015년 개정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수열은 중간에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수열은 다루지 않고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는 이렇게 6가지를 총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 이 대단원에서 각각 어떤 걸 다루게 되냐면요. 집합과 명제는 사실 앞에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이죠. 새로운 내용. 그리고 집합과 명제 내용으로부터 함수 내용이 이어집니다. 함수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함수라는 게 뭔지, 함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정의가 된 건지, 약속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함수를 파악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뭐 x랑 y가 있어야 되고 그 둘 사이에 관계가 지어져야 되고 뭐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직선형으로 생겼고 2차 함수는 포물선으로 생겼고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요. 1차, 2차 함수는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과연 함수라는 거는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본질적으로 다뤄보게 되는 단원이 이 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단원을 진행을 하면서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었던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두 가지 단원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수학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더 깊이 있는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도구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학습을 하게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내용은 사실은 수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로 나중에 진학을 했을 때 교양 과목에 해당하는 수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약간 선행 공부를 하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경우의 수는 뭐 되게 좀 뭐랄까 친숙하실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뭐 김씨, 이씨, 박씨 세 명의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버스에 타는 순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단원이죠. 뭐 김씨, 이씨, 박씨 세 명이 있는데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요. 버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바퀴도 있고 이랬을 때 이 순서로 쫄쫄쫄 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씨가 제일 마지막에 타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씨가 먼저 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단원입니다. 되게 직관적인 단원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또 가져가게 되는데 요것들이 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순열이랑 조합에 관한 문제들을 조금 분류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께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한마디 달라지면 완전히 답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제가 깔끔하게 이 부분을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수학 컨텐츠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결국 요거예요. 1 더하기 1은 대학교 문제로 맞춰보라고요. 이거를 1이 뭐냐, 그리고 더하기가 어떤 기호냐, 그리고 이 등호라는 기호가 어떤 기호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같다라는 기호로 보통 쓰고요. 더하기라는 기호랑 그 다음에 1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을 어떤 구조 안에 있는 숫자로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거 이제 이상하게 뭐 약속을 좀 하면은 3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조금 더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진행을 해야 1 더하기 1이 어떤 숫자로 나오는지 이런 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레벨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뭐 1이 그냥 하나 있다라는 숫자고 더하기는 그냥 두 숫자를 더하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벡터가 여기 있었으면 해요.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벡터가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합니다. 제가 1학년 1학기 파트에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 좌표 평면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해가지고 벡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었는데, 사실은 여기도 여기지만은 1학년 2학기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해서 이제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간단한 것들도 설명을 조금씩은 하겠지만은 주로 뭐 이를테면은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자연수, 정수, 분수, 유리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더 심화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 채널에서는 그게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아마 1학년 2학기 컨텐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일 것 같고요.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파트에 대해서 오늘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분 정도 딱 남았네요. 정확하게 오늘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4단원인 집합과 명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단원에서는 이런 걸 배워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한 곳으로 모을 때 여기로 집합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기로 집합하세요. 빨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집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사물들과 뭐 대상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어떤 대상들과 그 대상들을 모아놓은 것. 모아놓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집합.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시를 하고요. 요 안에 뭐 수성, 그리고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런 식으로 목성, 토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해왕성까지 있죠. 이렇게 8가지 행성이 태양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괄호 안에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이렇게 모으면은 요것이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딱히 뭐 수학적인 내용은 아닐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집합의 범주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대상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모아놓고 수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제 파트는요. 명제 파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는 뭐 논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전개를 할 때 명제에 있는 내용에 의거를 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를테면 뭐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동물은 죽는다, 사람은 동물이다, 따라서 뭐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3단 논법이 이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수학적 명제를, 그러니까 수학적인 문장을 증명하는 과정, 수학적인 문장을 증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명제 파트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하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확실한 내용인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되게 보시면은 수학 같지 않을 거예요. 내용이 조금 수학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이제 수학과 다른 과목들의 어떤 경계를 흩뜨려 놓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집합과 명제를 배우고 나서 나중에 함수 파트로 가게 되면은 함수라는 도구를 가지고 뭐 여러가지 집합 또는 한 가지 집합 안에 있는 대상들을 가지고 이제 노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방송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거, 집합과 명제 파트에서는 뭐 간단한 개념 설명 같은 거는 하겠지만 주로 뭐 이를테면 자연수와 자연수를 더하면은 항상 자연수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다뤄볼 거예요. 1학년 2학기 대부분의 주제는 아마 명제 파트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학 컨텐츠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따가옵시네요.